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하루하루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는데요. 후보자들의 동선을 보면 의도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해 동선의 정치학이라는 말도 있죠. 주요 후보 5명, 오늘은 어느 지역에 공을 들였을까요? 자,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첫 공식 유세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오늘은 야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제주를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와 묘하게 엇갈리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전주에서 유세를 시작한 안 후보는 오늘은 중원인 충청권과 보수의 심장부 대구를 찾아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대통령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전통시장들을 거점 삼아 대구, 경북과 영남 지역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틀 연속으로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며 새로운 진지 구축에 나섰는데요. 특히 오늘은 접경지대인 경기 북부를 돌며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노동 대통령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천에서 출근길 유세로 하루를 시작해서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5시 퇴근, 주 35시간 근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치밀한 선거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대선 후보들은 과연 노력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상현 앵커가 아주 효율적으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는 대구,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대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밀리고 호남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밀리는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떤 지역을 설정할 때는 자신과 약점이 있는 지역, 아하. 여기서부터 가서 예. 그 지역의 어떤 좀 동정심이나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그래도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데 대한 이제 좀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를 사실 야당 후보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처음으로 사실 가서 첫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2.28이라는 그런 어떤 기념적인 사건도 있고 예. 그걸 이제 기념해서 갔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자신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지역, 즉 광주부터 먼저 예를 들어서 이 서해 벨트 중심으로 갔죠. 그리고 오늘 같은 일정을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재밌는 게 뭐냐면 2.28, 그다음에 오늘은 4.3, 그리고 5.18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념일 중심의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오늘 어제 광주 갔다면 오늘은 이제 대구 쪽으로 해서 이쪽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서 확실하게 표를 다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 같은 거 있을 때는 사람 쫙 모아놓고서 그냥 막 엄청난 많은 100만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찾아가니까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접촉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손 한번 잡아주고 실제 얼굴 한번 보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의 경험이 어찌 보면 그 사람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시장에 와서 그 후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 손을 잡고 어떤 말을 해줬냐, 이 한마디가 결국은 또 어떤 결과를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접촉면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도 이제 지역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요.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지역 언론에서 또 방영을 하고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오늘 왔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광역시에 가는데 후보들이 그럼 하루 동안 그 지역을 돌아도 그 지역을 다 훑지 못할 텐데 찍고 또 다른 데 가고 뭐 호남 갔다 영남도 가기도 하고 경북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미디어들을 통한 이제 2차 확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선 후보들이 그 인기도라 조사다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기 좀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사실 파도 타기가 되면 안 되죠. 한 지역을 갔을 때 갔다가 다른 지역에 옮겨갔을 때 그 지역의 지지도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니까 전국을 종횡무진 동서남북으로 이제 누벼야 되는 건 이제 지금부터 다 같이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누벼도 동선이 안 겹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보기가 싫은 거죠, 이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이 후보들의 건강 관리 이거 이 의원님이 과거에 이제 그 기자 시절에 취재도 많이 하시고 이랬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나름대로 정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목 관리하는 거 이런 제일 거, 중요한 게 그죠? 목입니다. 그죠. 네, 특히 이제 저 연습을 해야 되기 안철수 후보가 때문에. 특별히 목 관리를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너무 힘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 뭐 살구씨라든지 예. 뭐 이렇게 목에 좋은 음식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했는데 예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연세가 계시기 때문에 예. 특히 연설을 그때는 이제 방송보다는 연설이 하루에 7번, 8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연설을 다 소화해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목이 중요하고 특히 대통령 후보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일정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건강 문제가 나오면서 바로 이 지지율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옛날에 이제 특전사 출신이다. 이거 또 몸 그동안 산을 주로 좋아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이제 몸을 관리를 해왔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PPC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에 끼는 이제 그 운동하면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중랑천을 매일 부인과 함께 이제 최근에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해왔고 유승민 후보는 이제 보면 뭐 본인도 워낙 이제 건강한 강골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먹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도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 많이 해서 지금 나름대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힐러리 후보가 지난번에 그 선거 나왔을 때 휘청했죠. 한 번 휘청하면서 지지율이 예. 상당히 그 위험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앞으로 아마 한 20일 남았는데 만약 어느 후보라도 내가 힘들어서 오늘 못 나간다 이런 후보가 있으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를 포기해야 되는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문재인 후보가 스탠딩 토론하는 거 가지고 예.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거 그냥 다른 후보들이 그 포인트를 잡아서 건강 문제를 또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후보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저는 지금 유승민 후보가 이 휴식하는 방법이 독서와 저술이라는데 굉장히 전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할 리가 없네. 저는 독서와 저술이 제일 스트레스 힘든데.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게 휴식이라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동감하십니다. 네, 그거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야 독서와 저술이 어떻게 휴식인가? 될 정말 수 대단하다. 있죠.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평상시에 하지 않는 거, 하고 싶은 거, 보면 즐거운 거라면 휴식이죠. 언중유골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 측 유세 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을 해서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방문을 했었죠. 그렇죠. 4시간 거기에 예. 40분을 머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제주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연기하고 거기 먼저 가서 유족과 만나고 조문하고 그리고 40분 머문 후에 떠난 걸로 돼 있고요. 만약에 유세 차량이 잘못했다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물론 직접 모든 걸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돕기 위해서 유세차가 움직였고 그 유세차를 통해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찾아간 것은 아주 잘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안 갔다고 하면 그것도 예. 얼마나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피해를 당한 분의 가족들이 이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고가 나자마자 선거대책본부에 먼저 전화하고 119에 전화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해서 이 문제가 문재인 후보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유세차들을 이제 후보들이 많이 사용하고 전국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사고 났죠. 네, 사고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사고 났고 네. 이제 인명 피해는 없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유세차 같은 경우 이제 1톤 트럭들을 지방에서는 이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LED 네. 동영상이 틀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한 선거 기간 동안 대여를 하게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거기 안에는 운전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들 수급도 상당히 사실은 예. 정신없는 경황 없는 상황에서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또 피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느라고 예. 얘기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유세 차량들, 그 유세 차량들의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뭐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후보들 측에서 캠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18대 대선 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의 그 수행원들이 탄 차량이 사고가 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이춘상 비서관이라고 그때 이제 사진 기사 분하고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핵심 측근 4인방 중에서 맏형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춘상 비서관이 워낙 대통령이 오랫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그 유세차를 빨리 가다가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결국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조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완전 아주 불행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선거 때는요
뭐 조금이라도 빨리 지역에 가려고 또 이 후보가 또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가야 표가 된다고 해서 하루도 일정이 뭐 10개, 뭐 20개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른 시간 하다 보니까 막 교통신호도 어기고 또 과속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봐서 이번에도 보면 지금 처음 스타트 하자마자 벌써 양 후보 측에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 문제는 우리가 세월호를 경험했듯이 정말 그렇죠. 이번 선거에도 후보 측들에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강행군이고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살고 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각 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잘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